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또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또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주말이라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조금 가지고 하겠습니다. 전일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승부주 간단하게 한번 복귀해보죠. 코리아나하고 한국 화장품 이거는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다들 수익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나 시가 6.4%에서 출발해서 상가까지 들어갔으니까 말이죠. 코리아나를 선택해도 마찬가지였고 20%도 먹었을 거고, 한국 화장품을 선택을 했어도 20% 정도 먹었을 겁니다. 시가 5%에서 27.5%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한국 화장품 관련주들은 뭘 해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나인테크를 공략하신 분들은 상가까지 보유하게 되는 거니까 다음 수익까지 보게 되니까 더 좋은 결과는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았고, 루니스트는 별로 움직였고, 유니캄은 시가 자체가 오늘 안 좋았죠. 시가 마이너스 6%에서 그대로 쭉 바로 여기서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마이너스 6% 출발했으니까 누가 손댈 분은 없었을 것이고, 꼬리에서 자꾸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을 좀 받겠죠. 저희들은 진행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캐도 움직이지 않고, 금양 에코표로도 움직이지 않고, 코츠테크 움직이지 않고, 파두가 조금 움직여줬고, 파두는 크게는 움직여주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윗꼬리나 달아주는, 저희들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한 7% 정도 수익가 나온 것 같아요. 이수 페타시스가 보기보다 이틀 동안 계속 수익을 주고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나쁘진 않겠습니다만은 잘 진행을 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신 분들은 이틀 동안 수익이 크겠죠. 오늘 당일날 들어가신 분들도 수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종가상 9.9%니까 시가가 마이너스 0.9%니까 딱 10% 수익은 나오는 거죠. 이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진영, 이것도 별로 움직이지 않았고, 요 오가닉티, 우리가 눌림에 해주는 종목들, 흥성, 스킨앤스킨, 이런 애들은 좀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흥성 한번 봅시다. 흥성 시가 플러스 0.7%에서 10%, 10.7%니까 딱 10% 뛰기 정도 먹는 그런 매매가 되겠군요. 그래도 아침 일찍 수익을 준 것 같네요. 흥성은. 오가닉티 한번 봅시다. 시가 4% 뛰었네요. 시가 4% 뛰어서 17.8%니까 그래도 10%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주는 그런 뭐였습니다. 스킨앤스킨 한번 봅시다. 시가 4% 출발, 고가가 18%. 이것도 나름대로 수익은 다 좋았던 것 같네요. 셀트레온 제약, 핌스, DBD는 크게 흐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눌림 종목들에서 좀 수익이 좀 나온 것 같고, 파도는 기본 수익,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쪽에서 큰 수익이 나왔고, 나인테크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물이 새로 바뀌면서 시장은 이제 맥심 관리주로 시장이 이제 과도하게 몰리고 있는데, 내일도 아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맥심 쪽에 신경을 쓰고 있겠죠. 실제로도 지금 시장에는 커다란 이슈가 없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공부하기 전에 다음 주 스케줄 트레이딩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내일 종목 승부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일 승부주는 일단 이렇게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개중에는 영 엉뚱하게 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잘 가는 친구도 있고 그럴 텐데, 관심 있는 분야의 종목이 있으면 잘 운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내일 신규주가 넥스트리 신규주가 상장을 하죠. 그래서 파두하고 같이 묶어서 봅시다. 일단 파두는 시간에 3.0%를 올려놨는데 쓱 그날만한, 지금으로 그림으로 봐서는 상당히 나쁜 그림은 아닌데, 추가 상장권이 22일입니까? 아마 추가 상장이 있어서 그게 아마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신규 상장주가 상장을 하니까 같이 격가지로 끼워 놓자는 의미니까 무리하게는 파도는 손대면 안 됩니다.
화요일날 아마 추가 상장권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걸 무시하고도 움직여준다면 당연히 같이 트레이딩은 해봐야 되겠죠. 물량은 한 22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넥스트일은 뭐 여러분들은 워낙 많은 요즘 정보가 많이 굴러다니니까 잘 뭐 알고 있을 것이니까 뭐 특별하게 얘기는 할 건 없습니다. 뭐 뭘 하는 회사인가 뭐 그 정도만 알고 되겠죠. 누구나 이름 자체에서부터 이름이 다 아니까 뭐 특별하게 뭐 말할 거는 없죠. 말할 건 없고, 그리고 내일이 월요일 넥스트일, 화요일은 화요일이 스마트 레이드 시스템, 화요일이 스마트 레이드 시스템. 이게 공모가 8,000원이죠. 공모가 8,000원. 이 정도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목요일날 시큐레트, 이게 공모가 12,000원이죠. 이 두 종목이 이제 내일 넥스트라고 총 이번 주도 세 종목이 신규 상장주가 있다는 거,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넥스틸은 지금 뭐 썩 좋은 소리는 들리고 있지 않죠. 넥스틸은 뭐 좋은 소리는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이, 신규주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신규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도 많기 때문에 너무 고정적인 관념을 갖지 말라. 안 좋다고 뜨더라도 안 좋으니까 당연히 뭐 안 좋은갑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시 최대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봐줘야 된다는 거. 당일의 수급에 집중해야 됩니다. 일단은 밴드 하단이죠. 밴드 하단으로 좀 두들겨 맞았고, 구주 매출 비중도 좀 높아요. 사실은 높고, 락업 비중도 상당히 저조하죠. 그래서 당일날에 아마 기존 주주들이 뭐 차익 물량이 아마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나, 막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럼 지금까지 말한 상태로 봤을 때는 참 안 좋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남들이 안 좋다고 버릴 때를 잘 보자. 남들이 안 좋다고 버릴 때. 물론 뭐 그러다가 또 싸대기 한 번씩 맞기는 하지만은, 남들이 안 좋다고 버리는 종목을 무조건 나도 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에 상황이 된다면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안 좋다고 해도 무조건 버리지 말자. 그런 것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내일 한번 보죠.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파도 역시도 모레 뭐 추가 상장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걸 무시를 하고 치고 올라가 준다면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래 신규 상장 중에서는 큐리옥스 바이오가 지금 상한가를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나마 파도가 지금 따라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은 다음은, 지금 여기까지는 세 종목만 제가 적어 놓았는데, 일단 내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맥신 관련주들도 시장을 많이 장악을 하겠죠. 여러모로 장악을 할 텐데, 일단 종목이 지금 대폭 늘었죠.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종목은 휴비스, 뭐 코닉 오토메이션, 기본적으로 지금 상한가를 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나인테크, 엑스페릭스, 그리고 아모센스, 경동인베스트, 태경산업까지가 지금 당일날 상한가를 간 종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중에서도 1군과 2군이 있거든요. 제가 당일날 흐름을 가만히 보았을 때, 뭐 1군이라고 한다면 휴비스와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 정도를 1군으로 잡으면 되겠죠.
다음 2군 같으면 뭐 엑스페릭스, 아모센스, 경동, 태경 이 정도만 2군을, 왜냐하면 종목이 적어도 3종목 이상, 5종목 이상 넘어가면 반드시 1군과 2군으로는 분류를 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머리를 잡고 흔들겠다는 사람들은 방금 말한 건 1군을 쪽을 잡고 흔들어야 될 것이고, 1군을 보면서 난 1군의 흐름을 보면서 2군들하고 놀겠다 하면 방금 말한 그 나머지 2군 종목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적어 놓은 애들은 3군 정도 되겠죠. 예, 3군 정도, C그룹 정도 되겠죠. 자, C그룹에 보면 지금 오늘 시간의 상한가, 금요일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을 보면 APS, CJCGB, 그리고 아이크래프트, 나노, 센코, 디플렉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디플렉스와 센코는 이미 당일날에 관심을 받고 같은 종목으로 맥신 관련주로 편입이 된 상태에서 단지 상한가를 못 갔지만 시간에서 상한가를 다 연출을 했죠. 디플렉스도 상한가를 연출을 했고. 자, 근데 아이크래프트나 나노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9% 정도 올려놓고 상한가로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가 차이는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엔 컴퍼니가 뜨는 시간이 5.9%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이오플로 같은 종목도 또 시간이 2.7%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맥신 관련주. 한국의 컴퍼니, 이오플로, 대명 소노시전 뭐 이런 애들까지 시간에 3%. 또 그렇느냐 하면 티플렉스가 또 끌고 가니까 같은 연가수 있는 포메탈이나 시간에 3.9%, 해인 같은 종목들도 같이 시간에 다 올라 있단 말이에요. 맥신 관리주라는 맥신이라는 그게 약간 포괄적으로 주변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많죠. 예를 들면 경동 같은 경우에도 티타늄과 맥신의 관련주를 엮어서 지금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똑같거든요. 디플렉스도 마찬가지고 헤이나 포메탈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보려고 하면 사실은 손발이 어지럽습니다. 이런 테마주들은. 그래서 딱 하나만 머리를 보든지 아예 꼬리를 보든지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이 세 종목을 적어 놓았을 뿐, 뭐 나노를 뭐 시간의 상가가 나노나 아이크래프트를 본다든지, 안 그러면 뭐 한국의 컴퍼니 시간에 5% 간 애들, 뭐 이오플로 이 애들 같은 힘은 없지만 따라가는 애들, 뭐 디플렉스가 힘이 좋은 포메탈인 해인을 같이 봐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봐줘도 좋겠죠. 난 이것도 저것도 싫어. 뭐 휴비스, 코닉, 뭐 나인테크 이런 세 종목 위주로 봐주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첫날에 테마가 형성이 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나름대로 1군과 2군을 구분을 짓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흘러야 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조금 자기들끼리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니까 이게 더 테마가 커지려면 좀 더 세분화 되거든요. 그전에는 일단은 종목들 좀 주르륵 올려놓으시고 그 중에서 본인이 좀 어느 것을 살아만 난다면 1군들이 살아나면 나무들이 다 살아나야 근데 있거든요. 그래서 1군들 흐려보면서 뭐 밑에 동생들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1군들을 하든지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점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크래프트 상가는 뭐 영국 회사하고 좀 상각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컴퍼니는 맥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엉켜가는 것 같아요. 바람이 확 몰아칠 때 좀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맥신 관련자는 때로는 잘 되면 좋은 수를 줄 수도 있지만 잘 못 되면 괜히 싸대기에 맞으니까 조심조심 합니다. 요쪽까지 애들은 약간 우리가 금요일날 나왔던 오가닉티도 눌림 종목이었고, 그리고 흥성도 눌림, 스킨도 눌림인데 수익이 좀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20일이 넘어가면 이제
내일이 21일 아닙니까? 넘어가면 이제부터 고점을 치고 가는 종목은 정말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눌림을 주는 종목을 한번 유심히 보자라는 의미로 목요일 날 종목을 보냈는데 의외로 반응은 왔거든요. 그러면 내일 또 한번 눌림 주는 종목을 한번 잘 봅시다. 시달리기 싫으신 분들은 말이죠. 자, 브루노이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에 브루노이 13% 정도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시간에는 1.6% 올라있단 말이에요. 1.6%. 호가가 약해요. 지금 30만 주밖에 안 되니까. 시가는 높지 않을 거니까 조금 진입을 해보시고 보합을 깨고 내려오면 그냥 버린다. 약간 살아나면 이제 보유를 해본다는 전략. 그리고 유진도 마찬가지예요. 유진 같은 경우에도 크게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당일날에 6%까지 떨어져가지고 1.9% 마이너스까지 올라갔거든요. 시간에 0.9% 진짜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부침은 좀 있을 겁니다만은 한 분할로 대응을 해보시고 오늘 6%까지니까 이 폭 안에서는 한번 버티고 보죠. 분할로 해가지고 그래 큰 나쁜 모습만 안 보이면 한번 보유를 해보자 라는 전략입니다. 뷰티 스킨은 화장품 관련에 이미 한번 해먹었지 않습니까? 해먹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뷰티 같은 것은 한번 관심있게 기술적으로도 한번 봐줄 수 있는 위치니까 한번 같이 눌림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단점은 24일날 정도 되면 얘네들이 추가 상장 물량이 아마 있을 거예요. 목요일쯤에.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시장을 조금 더디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에 뭐 아직까지는 한번 봐줄 수 있는 위치니까 화장품주가 뭐 비록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한번 같이 한번 봐줍시다. 살아나면 뭐 수익권을 일단 챙겨도 좋고. 그리고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도 뭐 파도하고 같이 묶어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에 0.9%인데 역시 이것도 1도주 형태로 한번 들어가 줄 자리는 맞거든요. 그래서 한 5,400원 정도 이거 기준점 딱 잡고 뭐 깨면 가만히 보고 계시고 이거 돌파를 해서 올라간다면 다시 진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것은 눌림 종목은 어느 타점을 택 깨고 내려와 버리면 그 뒤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절대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준점 매매를 잘 해주세요. 5,400을 안 깨면 그대로 보유를 하는 게 좋겠죠. 골드 NS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자리. 근데 이놈은 약간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차라리 2% 정도를 더 준다 생각하고 시가가 만일에 보합에 출발한다고 가정을 하면 차라리 1,400원 돌파 때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고, 아침에 호가 좀 빡빡하게 물량이 들어오면 보합 기준가를 가지고 뭐 파라면 나오고 빨간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유동매매를 좀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 좀 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그런 마인드, 눌림 종목은 좀 조심했어야 됩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좀 계속 우리가 제가 이 날짜에 말씀드려서 그 다음날 이틀 동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분들은 내일 또 한번 보죠. 양봉을 치고 올라간 지 음봉이거든. 시간에 음봉인데 뭐 양봉을 치고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모습 보이면 보합 기준가 잡고 한번 내일도 한번 본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그거를 불러야 되겠죠. 이틀 동안 기관들은 물량을 좀 제법 넣었네, 그죠? 인벤티지 랩은 조금 한 타임을 늦춰서 받아가지고 다음을 좀 노려본다는 전략으로 합시다. 조금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일단 요 11선까지 한번 내려와야 되는데 제 생각엔 한 2만원까지 한번 타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11선을 살짝 깨고 내려와서 2만원까지 좀 한번 찍어주고 가면 좋겠는데 시간에 마이너스 2%거든요. 서둘지 마시고 당장 뭐 시간에부터 팍 치고 갈 수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월말로 접어든 시점이라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한 타임 눌러주는 걸 꼬리를
꼬리를 잡아가지고 종가상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또 모르죠.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략은 일단 유예 잡고 해봅시다. 젠큐릭스는 돌파를 하면 한번 따라 붙어야 될 종목이죠. 금요일날 21%로 마쳤습니다. 21% 마치는데 시간이 1.7%거든요. 1.7%. 그럼 1, 2% 정도 아침에 시가가 잡힌다고 예상을 하고 4,400원이나, 안 그러면 저 위에 3%대 4,500원, 3%대 4,500원 기준점을 잡고 여기를 투트랙 전략을 잡고 한번 봅니다. 여기서 이걸 타점으로 잡든지, 차라리 돌파를 할 때 2번을 타점으로 잡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월말이라. 그리고 토마토 태성 이노지는 기술적으로 한번 봅시다. 토마토는 시간에 2.2% 올랐고, 금요일날에 큰 힘을 쓰지 못했죠. 재료 자체도 별로 없고 하니까.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뭐 한 5,000원 정도 기준점을 돌파를 한다면 들어간다, 이런 마인드로 보십시오. 이런 건 검증이 필요해요. 얘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약해서 당일날 이 5,000원 돌파를 못할 정도 힘이라면 손댈 필요도 없는 거죠. 태성하고 이너지는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시간에서는 보합이에요. 태성도 그렇고 이너지도 그렇고 보합이니까 보합 기준가 잡고 하시든지, 의미 있는 단가 3,400원, 3,400원 이렇게 기준가를 잡고 그 기준가 내에서 같이 놀아본다는 전략으로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일 좀 상징적인 종목은 없어요. 뭐라 그럴까, 매기가 시장 전체가 전부 다 휴비스나 코딩 오토 같은 이런 맥심 관류에 지금 내일도 아마 시장에 다 몰릴 텐데, 그래서 조금 관련주를 하실 때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소문난 짜집집에 뛰어들었는데 잘못하면 도리어 배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장이 끝났을 때는 이렇게 양봉으로 상한가를 유지한다든지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의 매매는 굉장히 손실을 보고 마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쭉 올라가지만은 뭐 올라간다고 또 수익을 한번 챙기는데 눌러줄 때 또 들어간다고 들어갔다 잘못 들어가고 또 손절을 하고 또 쫓아가고 이러다가 보면 어쨌든 얘는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본인은 손실이 많은 거예요. 그런 매매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은 스스로가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조건 좋은 종목은 없습니다. 무조건 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영원히 피는 꽃은 없거든요. 항상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팀들과 소대팀들은 우리가 금요일날 화장품주는 사실 눈에는 밟혔지만은 제가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상가를 가고 있는 것을 뭐 봤지만은 그래도 뭐 손대지 않은데, 결과론적으로는 방향을 우리는 요 나인테크 쪽으로 잡고, 나인과 그리고 CTC 바이오 쪽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뭐 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당일에 파동은 한 번쯤은 챙겨 먹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워낙 뭐 종목을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지금 나인테크는 15%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그대로 우리가 보유를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42,000이죠. 42,000에서 보유를 했으니까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이고, 15% 수익 안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될 것이고, 그리고 CTC 바이오도 우리가 지금 15% 정도 수익 안고 있지 않습니까? 12,500원. 이 지점이죠. 그래서 일단 상종목을 수익을 안고 있으면 나쁘지 않죠. 왜냐면 이노진 같은 것도 우리가 상매매로 보유를 해서 이날짜에 20% 이상 24점 몇 프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25% 수익 챙겼잖아요. 보유하고 있으면 특별히 나쁘지 않다면 수익은 괜찮거든요. 물론 종배주 같이 STC 우리가 전에 종배주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고 당일날에 지금 보유했던 상한가까지 29% 수익은 나왔잖아요. 저희들은 그냥
여기 18% 수익권에 거의 다 챙겼지만은 그래도 보유를 했다면, 절반을 보유했다면 이것은 상한가 수익 근처까지 수익은 다 먹었죠. STX도 우리가 목요일날 종배줘 놓고 금요일날 수익을 잘 챙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도 같은 것도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7% 정도, KBG도 같이 다 했죠. 그날 당일날 이놈도 요 밑에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8% 정도 먹었잖아요. 뭐 이것만 해도 잘 챙겼죠 우리가. 그래서 데이 뭐 상수익은 한 50% 나오고 데이 수익은 그래도 그만큼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래도 유니캠이 그래도 저희들이 저점 공략을 잘 진입이 된 상태에서 그래도 18% 가까이 수익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참 꿀이란 말이죠. 유니캠 같은. 그래서 어떤 종목을 하든지 방향성이 약간 틀리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잘 체크를 하고 몸을 잘 날리면은 승부를 잘 거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도 뭐 정신이 좀 사납겠죠. 뭐 이럭저럭 그리고 미래산업도 우리가 점상 보유하고 있으니까 30% 수익을 안고 있고 절반을 챙겼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수익은 참 나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될 겁니다. 물론 되겠죠. 근데 아마 내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막 맥심 관리주에서 많이 흔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하시더라도 좀 정신을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종목,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기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1군을 보겠다, 뭐 나는 2군을 보겠다, 난 귀찮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매매, 뭐 밑에 있는 한국인 컴퍼니나 뭐 이런 애 보겠다, 난 센코나 디플렉스를 차라리 보겠다. 다 사람마다 자기의 관점이 틀리거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머리가 강하냐 안 강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군 애들이 강하냐 안 강하냐를 그것부터 체크하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 붙지 마시고요. 자, 이제 20일이 넘어 21일 이제부터 이제 월말 매매니까 월말을 준비하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 고점에서 놓은 종목들은 항시 의심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 그 점 좀 잘 기억하시고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이라 제가 조금 오늘 시간을 좀 길게 잡고 편안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일 넥스틸 무시하지 마시고, 남들이 부른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또 그 다음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목요일날 시큐레터 잘 챙겨 놓으시고, 요즘 중국 증시가 안 좋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죠. 아침에 글로벌 증시는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시장에 맥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도 지수를 이길 수는 없어요. 글로벌 증시 흔들리고 이러면 전략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점 잘 이해하시고 다음 주 매매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의 문주였습니다.